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대 기사님.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모는 조광희라고 합니다. 경전철에 가지고 다 적자라고 그러는데 다 세금 아닙니까? 지하철에서 내리기만 하면 마을버스서부터 택시, 심지어 심야에 다니는 심야버스 엄청 많잖아요. 교통수단이. 근데 뭐 경전철 굳이 적자 나는 건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지방 보면은 의정부다 용인이다 다 그 적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뭐 8조 5천억이 들어간대요. 그거 어마어마한 돈인데 다른 데 도로 시설 확충하는데 택시기사들 열악하잖아요. 택시기사들한테도 좀 해주면 낫지. 그런 거 만들면서 교통세징이나 불러 그러고 아유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내일 3라운드는요. 이렇게 기사님 발언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기사 조광희 기사님을 통해서 서울시의 경전철 9개 노선을 건설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탈인데요. 8340님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죠. 국정원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촛불 집회가 여전히 뜨겁네요. 이제는 시국선을 넘어 국정원을 찾아가는 등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도보 순례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탈 속에 감춰진 국정원의 실체가 밝혀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홍명보 감독이 한일전에서는 상대팀을 좀 거칠게 깨부수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어제 경기를 보니까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많이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또 실제로 경기도 지고. 네, 어제 일본전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0대1로 뒤지다가 윤일록 선수 동점골로 1대1 또 동점이 됐는데 후반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내주면서 1대2로 졌습니다. 동아시안컵 대회 우승은 일본이 했고 우리는 3위에 머물렀는데요. 선수들 열심히는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호흡을 맞춘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 대표팀과 달라진 게 거의 없는 부분이 골 결정력입니다. 이 이번 대회 3경기에서 2무 1패를 하는 동안 단 1점, 어제 넣은 골 1개가 유일한데요. 지금 원톱으로 그동안 이 3경기에서 나갔던 김동우, 접시, 김신욱, 서동현 선수 모두 득점에 실패했고 유일하게 득점한 선수가 이 윤일록 선수 왼쪽 날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트라이커 문제가 이번에도 역시 나왔는데요. 국내파와 제1리거들로만 이번에 대표팀을 꾸렸는데 결국 골은 좀 아무래도 유럽파 공격수들이 손흥민이나 박주영 같은 이런 선수들이 좀 합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이번에 대회를 통해서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또 중앙 미드필더의 하대성 선수 같은 또 어제 또 득점한 윤일록 선수 같은 이런 새로운 선수들이 좀 재발견됐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좀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제 8월에 대표팀이 다시 소집됩니다. 이 8월 14일에 이제 다음 경기가 페루와 평가전이 있겠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계획은 일단 여기서도 국내파와 K리거 중심으로 테스트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라질 월드컵 본선까지는 과정을 밟아서 좀 팀을 만든 뒤에 9월이나 10월쯤 그때까지도 이 득점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라이커 부분에 좀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자꾸 박지성 선수의 복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박지성 선수는 팀으로 옮기나 보죠? 예, 잉글랜드 QPR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PSV 아인트호벤으로 입단한다고 지금 어제 네덜란드 쪽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마치고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할 때 바로 입단했던 당시 히딩크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있었던 그런 팀인데요. 당시 3년 동안 뛰고 나서 이제 박지성 선수가
잉글랜드로 진출했습니다. 박지성 선수도 일단 협상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신체 검사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 사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계약 기간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는 이적적으로 정해진 것 같고요. 박지성 선수가 지금 메뉴에서 지난 시즌에 QPR로 이적을 하면서 이 QPR 팀이 뭐 굉장히 전력이 떨어져서 지금 2부 리그로 강등돼 있기 때문에 이 고액 연봉 선수인 박지성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결국 리그 자체로 옮겨서 네덜란드로 갈 확률이 높아졌고요. 사실은 아인토벤도 지금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박지성 선수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만큼의 주급을 주기는 좀 어려운 팀입니다. 다만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지금 워낙에 QPR에서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있기 때문에 돈보다는 좀 유럽에서 명예롭게 선수 생활을 마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유럽 무대 진출의 꿈을 이뤄준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예전에 선수로 같이 그 팀에서 뛰었던 필립 코쿠가 지금 감독이고요. 워낙 네덜란드에서 뛸 때 좋은 기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적하게 되면은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현진 선수와 추신수 선수의 첫 번째 맞대결 관련 소식.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26일부터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4연전이 이제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렸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경기가 바로 어제 류현진 선수 선발 등판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15번째로 한국인 투타 맞대결이 열렸는데요. 결과는 류현진 선수가 완승을 했습니다. 7이닝 2안타 1볼넷 1실점으로 호투했는데요. 시즌 9승째를 거두면서 이제 후반기 개막하고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신수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첫날 경기에서 뭐 실책도 하고 베이스 러닝에서 실수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민이 오랜만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신수 선수는 그동안 한국 교민이 거의 없는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좀 긴장한 거 아닌가 했었는데 어제 맞대결에서도 류현진 선수 상대로는 2타수 무안타 1회 볼넷을 골라서 나가긴 했는데 안타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신수 선수가 긴장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류현진 선수는 이런 큰 관심 속에서도 좀 너무 어떻게 보면 태연하다 싶을 정도로 잘 던져서 역시 배짱이 넘치는구나 하는 미국 언론의 반응이 또 한 번 나오게 네. 만든 경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현진 선수의 완승.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영 캐스터. 네, 오늘은 참 더운 하루였죠. 도로도 평소보다 좀 더 차량 열기로 뜨거운데요.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에는 사고까지 나면서 어렵습니다.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사고 나서 잠실설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한남동에서 난지도 일대까지도 쭉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왕산로가 흥인지문에서 신설동까지 밀리고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노년역까지 반대쪽으로도 강남역에서 신노년역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포로는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울성모병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포스코 사거리에서 강남역까지 답답하게 이동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즘 목욕탕 업계에서는 여탕에 출입하는 어린 남자아이들의 짓궂은 행동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곳곳에서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업주는 남자 어린이 5살 이상은 남탕으로 데리고 가세요. 여탕이 아니라 남탕으로 데려가세요. 5살이어도 알 건 다 압니다. 이런 안내 문구까지 써붙였다고 하는데요. 여탕 출입이 허용되는 남자아이의 나이 과연 몇 살까지 괜찮은 건지 네,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학원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욕탕에 현재 여탕에 남자 어린이 5살 이상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 5세니까요. 네.
뭐 집의 나이로는 6살, 7살이 되겠죠. 네. 예, 예. 6살, 7살. 그러면 예, 예. 그렇습니다. 1, 2년 뒤면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초등학교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요즘에는 키도 많이 큰데 애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욕업 중앙회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가 보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연령을 좀 낮춰달라. 네. 이유는 어떤 거죠? 뭐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예. 어린들이나 유아들이 네. 정신적인 면이나 또 체격적인 면에서 예.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성 정체성이 네. 형성 시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욕탕에 출입을 네. 남자아이가 여탕에 여자아이가 남탕에 출입하는 제한 연령을 예.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 2003년까지는 만 7살이었는데 예, 예. 현재 법규는 당시에 만 7살에서 만 5세로 이렇게 한 차례 낮춰졌던 거죠. 예, 예.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낮아진 거죠? 예, 비슷한 이유인데요. 네. 갑자기 이제 국가적으로 복지 실책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유치원에 대부분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먼저 전에 기준은 초등학교 입학 나이 기준.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유치원 입학 기준으로 낮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이전에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갔었는데. 예,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까지, 예, 이상은 못 들어가고. 네. 예, 그랬는데 지금은 대부분은 유치원에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유치원 애들도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알 건 다 한다. 네. 예, 그래서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만 5살. 자, 예. 민원들이 많은데 이 민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참 말씀하기가 좀 방송에서 괜찮은 것만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줄까요? 네. 예, 제가 직접 당한 일인데요. 아, 그러세요? 예, 한 열흘 좀 됐는데 네. 여자아이가 막 울면서 나와서 울어요. 여자아이가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옷 벗고 탕 안에 들어갔더니 네. 유치원 같은 반 남자애가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냥 막 울면서 나와가지고 네. 예, 어쩔 줄 모르고 저도 네.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놀랬겠네요, 걔는요. 예. 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은 직접 목욕업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지금 3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년째. 예, 예. 네. 33년째. 예, 그러면은 33년째, 예. 예전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자 유치원생 예. 그런 민원, 그런 항의가 이전에는 별로 없었나요? 전에는 없었는데 네. 지금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같은 네. 반 학생이 주변에 살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알고 그러니까 네. 항의를 했는데 예. 지금은 유치원에 거의 다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예. 얼굴을 알고 하니까 예. 나이도 다 알고 예. 그래서 지금 항의가 더 많습니다. 네. 33년째 목욕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예. 33년 전 남자 어린이 예. 현재의 여탕에 같이 들어간 남자 어린이 비교해 보면 정말 다른가요? 아이고 정신적으로나 체격적으로 네. 아주 우리나라 국가가 발전한 것 이상으로 예. 많이 정신적으로나 체격적으로 좋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네. 아주 그냥 본 나이보다 네. 더 많이 보고 네. 그래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네. 남자 어린이 네. 입욕시킨 거에 대해서 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어머니께서 또는 할머니께서 예. 여탕에 들어갈 때 손자든 자기 아이든 또는 예. 친인척이든 이렇게 데려갈 때 나이를 속이고 그런 경우들도 있나요? 아이고 많죠. 아이는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청소년 같으면은 주민등록증 확인이라도 하는데 네. 명찰 안 띄고 오면은 유치원을 네. 다니든지 초등학교를 다니든지 예. 모르고 지금 물어보면은 네. 다 올 때 이게
상습범들은 상습범이요? 네. 죄송합니다. 방송 표현이. 네. 부모들이 시켜요. 네. 몇 살 먹었다고 해라. 몇 살 먹었다고 해라. 몇 살 먹었다고 하라고요? 예. 네. 지금 업계에서 이렇게 항의가 많아갖고 지금 보건복지부 이제 관할 기관인데 보건복지부의 한 연령 기준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라고요. 예, 지금 우선 네. 협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협의를 했더니 뭐래요?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서 네. 그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하여튼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예, 네.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 네.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예, 예. 또 한편에서 보면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체격이 좀 작은 아이들 중에서도 나이가 예. 이제 만 5세 예. 그 정도, 6세 이 정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이를 낮추게 되면은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하죠. 이렇게 결선 가정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대요. 주로 그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해결 안 됐는데요. 네. 사실상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여태까지 참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네. 그렇게 설득도 하고 했는데 예. 그거보다는 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영향이 좋아지고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 이게 성숙해지고 네. 특히 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네. 이런 때 내 자식을 위해서 그걸 이해해 주셔야 정상적인 성격 형성이 되고 성 정체성을 가져서 성장을 하지. 그거 목욕 한번 하고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 네. 방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이 그러면은 만 5세에서 몇 살 정도 낮추면 된다고 보세요? 회장님께서 한 살. 지금 현재 만 5세로 돼 있거든요. 네. 만 5세면은 6, 7세 되는데 네. 만자만 빼도 집의 나이로 5살이면은 네. 유치원 입학하는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 4세 정도로 하면은 한 살 정도. 집의 최소한. 나이로 5살 정도 되면은 유치원에 입학하든가 안 하든가 그런 순간이거든요. 네. 그 정도만 해도 한부모 가정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인 약자 가정도 이해가 될 것 같고 좀 손님들의 그 불편도 덜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학원 회장이었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방금 전 인터뷰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의 문자 의견 많이 들어왔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62님인데요. 여자아이는 엄마가, 남자아이는 아빠가 데리고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성별에만 충실해도 나이 제한 자체가 꼭 필요할까 싶은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8456님입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짓궂기네요. 성숙하기도 하고 나이를 속여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나이 제한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의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탈에 대한 또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죠.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인데요. 4라운드 역시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고요. 뉴스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경제뉴스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자주 가고 빈뇨, 시원치 않고 잔뇨, 함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토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토. 오빠 그거 알아? LTE 워프 쓰면 데이터가 2배, 오래 쓰면 올레클럽별도 2배래. 2배? Really? 2배가 돼. 2배. 올라 it 올라. 혜택과 대상 조건 등은 홈페이지 참조. 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담합하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걸린 것을 보니까 자동차 업체인데 트럭 업체 7곳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대차 등 국내외 트럭 업체 7곳이 10년 동안 담합 행위를 해왔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현대자동차와 타타, 대우, 다임러, 볼보 등 7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1,16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55차례에 걸쳐서 임직원들이 모여 영업정보와 가격정보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율 하락으로 수입차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담합을 통해서 국내 판매 가격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화물차는 주로 개인 운송자들이 구입을 하는데요. 개인 운송자들이 이 담합 행위로 올린 가격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된 셈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네. 문제가 이제 이렇게 드러났네요. 공정위 결과. 네. 다음은 네이버 관련 소식 좀 들어보죠. 인터넷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다, 또 파괴한다, 이런저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 네이버가 네.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터넷 상생 문화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입니다. NHN은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벤처 창업 지원 펀드와 문화 콘텐츠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500억 원 규모로 조성을 해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콘텐츠 창작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네이버 서비스 상생협의체와 벤처기업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콘텐츠 제휴사업자와 상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서비스 영향평가 제도와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해서 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당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논란이 됐던 뉴스 스탠드와 그 뉴스 콘텐츠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현안인 점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네, 관심사였죠. 다음은 우유값 문제 좀 끝으로 짚어보죠. 매일 유업이 다음 달부터 우유값을 많이 올리나 보죠? 네,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우유 가격이 오르는데요. 원유 가격이 12% 정도 오르면서
그 우유 소매 가격도 다음 달부터 오르게 됩니다. 매일 유업이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다음 달 8일부터 흰우유 1리터들이 가격을 2,350원에서 2,600원으로 10.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금 유통업체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매일 유업 이외에도 서울 우유 등 다른 유업 제조사들도 가격 인상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우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빵이나 다른 식품 가격도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빵값 오르면은 또 식품 가격 오르고 또 물가 오르고 연달아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꽃미남이 아니라 꽃중년도 넘어서 꽃노년, 꽃할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꽃노년, 꽃할배들이 대중문화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할배, 네, 할배가 주는 웃음과 인기 코드를 분석해보고 노장들이 문화계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성수 문화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할배 그랬는데, 네, 예. 할배. 네, 요즘 이제 특정한 프로그램, 예. 여행 관련 프로그램 때문에 이 말이 상당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할배라고 하면은 좀 이게 좀 표현이 좀 거칠기도 한데 지금 보면은 우선 평균 연령이 70살 이상의 노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여행 그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꽃보다 할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은 그 1박 2일을 만들었던 PD가 이동을 해서 네. TVN에 가가지고 새롭게 만든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보면은 뭐 국민 PD니 이런 호칭까지 과할 정도로 많이 붙어갖고 인기 있는 PD죠. 예, 그렇죠. 네. 서영석 PD인데 네. 이 PD가 1박 2일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벤트에다가 여기에 할아버지들을 한번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근데 왜 할아버지였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 궁금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꽃보다 할배를 의외다라고 생각했고 이 PD가 이걸 선택을 했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이다. 위험 요인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성공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시청률이 첫 방송에서 4%를 넘어버렸는데 네. 케이블 TV에서 4%라고 하는 건요. 정말 신화입니다. 신화. 지상파로 따지면 20%가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요. 예. 이게 최고 시청률은 8.9%까지 수도권에서는 8.9%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재미난 그런 얘기인데 수도권에서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시청률이 나온다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쪽에서 그것도 지상파 쪽으로 가면 갈수록 노년층이 많다고 우리는 알려져 있고요. 수도권으로 오면 올수록 그리고 거기서 케이블로 가거나 종편으로 갈수록 오히려 또 종편은 좀 다르지만 케이블로 갈수록 젊은 시청층이 많다고 보는데 젊은 시청층들도 이렇게 열광하면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콘텐츠 다시 보기 서비스 우리가 흔히 VOD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요즘엔 IPTV를 통해서 바로 내려받기 위해서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억 원이 넘게 팔렸어요. 아,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예, 그 정도니까 이미 이 인기가 입증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왜 이 PD는 할배들, 그러니까 70이 넘은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했을까? 네, 김성수 평론가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이미 일단은 노인들이 이 인구의 절대수를 갖다 일정 정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중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실제. 그 시청자들의 심성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노인들만이 서로 지지고 볶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끝났으면 또 이 프로그램이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인물을 또 하나 집어넣은 거죠. 이서진이라고 하는 꽃미남을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세대 공감이라고 하는 최근의 코드를
최근에 예능 코드 중에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코드가 세대공감이라는 코드거든요. 이 코드를 잘 잡아서 프로그램을 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에 그 주도되는 그런 흐름들이 첫째는 일상을 날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독설도 주고받게 되고 세대 공감을 하더라도 센 말들이 서로 많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른 가운데서 설정이 돼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예능들이 흘러가는데 반해서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의 어떤 기존의 패턴이 이 기존의 패턴들이고 그게 언어가 주고받는 것도 좀 세고 거칠고 게임도 있고 게임도 굉장히 좀 네. 몸이 부딪히는 게임들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데 반면에 이거는 게임도 없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다큐야 아니면 예능이야 이렇게 볼 만큼 가미된 그런 어떤 색다른 장치들이 없이 그야말로 캐릭터만으로 승부를 해서 성공한 프로그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리얼 버라이티 프로그램의 본연으로 돌아갔더니 오히려 인기를 얻게 됐더라.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인들이 왜 이렇게 재밌었을까? 노인들이 실제로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이전에는 다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여기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보면 배우들이에요. 유명한 네, 배우들이고 이순재, 신구, 박순영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노인들이 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엔 다 예전 얘기해 보시면은 정말 전설처럼 펄펄 날았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예전과 다른 몸과 또 예전과 다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지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불일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승 코드입니다. 여기에 이서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서 중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는 그런 구도가 굉장히 재미나게 엮여지고 있어서 그 매력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순위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사실 현재의 우리 사회의 어떤 노인 문제, 예. 또 노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 하나의 심성, 예. 또 생각 이런 것과 정서적인 그런 코드가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이렇게 대화들 중에서 보면 거기 등장하는 한 분, 뭐 신구 씨였나 싶은데요. 예. 이렇게 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여기 온 어떤 장면이 이게 생각날 것 같다. 이런 예. 이야기들이 또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한테도 아 맞아 우리 할아버지도 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른다. 이런 또 세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보세요.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매력이 또 있거든요. 여행이 젊은 친구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나를 극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랄까 그 즐거움들을 충분히 전달해주는 그런 게 도구라면 있죠. 네. 노년층이 여행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깨달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건강할 때 여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여기서 백이섭 씨가 보여주는 심통일섭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어떻게 나왔냐면 너무나 그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아픈데 여행을 가는 건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네. 그런 불일치들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투덜거림이 그야말로 그게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파게 되는 그런 말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신구 씨 얘기도 했지만 신구 씨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파리에 와서 우리가 또 죽기 전에 언제 또 와보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젊은 층한테 상당히 또 어필을 해요. 예.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과의 불일치가 오는 그런 웃음과 더불어서 묵직한 감동으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가서 보는 데가 파리 이런 데잖아요. 정말 마음 먹고 한번 와봐야 올 수 있는 젊은 층에게도 정말 뭐 몇 달 이상의 월급을 저장을 해야지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비를 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아주 비일상의 곳을 가면서 거기서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또한 인생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얻게 하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그런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다른 예능에서 보는 짤막한 그런 웃음, 가벼운 웃음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웃음들을 선사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에 앞서서 설명해 주신 이제 기존 예능 프로그램, 그럼 대중문화 프로그램인데 막 자극하면서 뭐 억지로 웃음을 유도하는 듯한 것이었다면은 예. 이번에 노인들을 등장해서 잔잔하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생각을 주고 또 웃음도 주고 또 이렇게 준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보면은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요즘 그 100세 시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100세 시대 그러면은 위에 이른바 뭐 3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죠.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본인 이렇게 3대가 사는 경우들 많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런 그 노인을 등장시킨 뭐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 또는 문학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또 어려운 거 질문하시네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네. 실제로 이제 네.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요. 네. 레드 투 레전드. 이 작품은 브루스 윌리스, 예. 존 말코비치, 예. 안소니 호킨스가 나옵니다. 좀 나이 든 나이가 배우들이죠? 좀 든 분들이 아니시죠. 이런 분들이 나와서 나이가 얼마 정도 됐나요? 예, 그분들은? 뭐 브루스 윌리스도 60이 훨씬 넘었고요. 60이 넘었나요? 예, 안소니 네. 호킨스 같은 경우는 환갑이 70이 넘었네요.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액션을 벌이고 있어요. 네. 거기에 물론 이병헌이라고 하는 우리의 또 예. 40대 배우가 탁 들어가 있지만 꽃보다 할배의 그 포인트 그 어떤 그 구성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장은 살아있다네요. 예, 네. 그렇죠.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대중문화 코드에서 노인들도 이미 하나의 그 주도적인 소비층이고 그 소비층들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던져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더불어서 이 레드 투 레전드의 우승 코드와 또 액션 코드를 분석해 보면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CIA에서 그 정말 위험천만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은퇴한 그런 요원들인데 이 요원들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듯이 과거와 현재를 관통시켜 가면서 서로의 추억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면서 부대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런 그 대중문화 상품들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로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제 노년층이 적극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들의 나름대로 고민들을 펼쳐놓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젊은 청춘들이 그 자기들이 짝찾고 하는 그런 멜로드라마에서도 이미 노년층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캐릭터와 이야기들을 갖고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휴대폰 그 CF에서도 금나와라 뚝딱 같은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젊은 배우들인 CF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뻘 배우들 지금 한진희 씨나 이런 배우들이 주된 캐릭터로 등장해서 CF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과 또 그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코드들을 대중문화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이런 것들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세대의 공감 또 노인 세대들을 외롭게 한쪽으로 소외된 계층을 이렇게 몰아놓는 것으로는 전체적인 대중문화가 같이 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중문화 자체도 네. 이제는 노년층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장들이 열렸어요. 실제로 영화 시장들을 보면요. 영화 전체 인구들 중에서 20% 정도를 60대 이상의 인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평일에 낮 관객들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40%가 넘습니다. 이제 이들을 위한 상품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지혜들과 또 이들이 갖고 있는 경륜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우리 성장 동력으로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극장에서도 지금 시간대별로 달려야 되겠네요. 낮에 그렇죠. 노인들이 많으시면 노인들 타켓으로 한 영화 놓고 그렇죠. 젊은 층이 많이 오는 시간대 또 젊은 층 밤에 놓고 실제로 그런 레드 투 레전드가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하는 거 보십시오. 뭐 분명히 이병헌이라고 하는 저도 코드가 보러 있긴 가야 있지만 되겠네요. 네. 50대 이상의 관객들이 네. 브루스 윌리스에 대한 향수가 너무나 과거에? 강하거든요. 예, 그럼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그런 상황들이 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꽃보다 할배는 그것을 정확하게 잘 버무려서 아주 탁월한 그런 힐링도 되고 또 세대 공감도 되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노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잘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방송이나 영화만이 아니라 실제 최근 저희 이제 정면숭배 출연하셨던 문학의 이제 조정래 선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정래 선생도 이제 이런 그렇죠. 가까이 되셨는데 예. 이제 문학 쪽에서도 이 노인이란 말이 좀 무색하게 예.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의 대중문학의 키워드 중에서 네. 조용필의 바운스를 꼽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조용필 씨가 몇 살이냐면요. 환갑이 60이 넘었죠. 글쎄요. 예. 네. 그런데 근데 그러면서 여전히 오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새로운 그런 사운드를 또 실험하고 만들어냅니다. 이런 노장들, 원로들이
자기 영역에서 자기 역할들을 해주는 사회는 굉장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그 노장들을 가치 없다고 잘라버리고 무시하고 그 뒷견으로 몰아세워가지고는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들을 충분히 배워야 되고 노년들도 나는 대접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최근 들어서 몇몇 그 TV 채널들을 보면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났었는데 왜 나를 대접하지 않아줘? 왕년에라는 그렇죠. 말을 이제 붙이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네, 많았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네. 할배가 되려면 네.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려고 하는 그런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자기 이 영역 속에서 꾸준히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역할들 하면서 스스로 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갖춰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피곤하게 예전처럼 네. 경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적당한 공간에서는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줘야 돼요. 여유. 그리고 후배들이 네. 하지 않는 것들. 네. 그렇지만 내가 이 느림의 미학 속에서 좀 몸도 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또 정신도 예전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느림의 시각으로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자기의 영역을 지켜나가고 그 지켜나가는 가운데에서 후배들에게 든든하게 지원자 역할을 해주는 이런 원로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회가 건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꽃보다 할배의 위치는 아주 우리들에게 그런 원로의 자리, 할배들의 어떤 그 의미들을 재발견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 아니라 인생의 이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할배라는 소리의 어떤 낮은 표현이 아니라 꽃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붙여서 그렇죠. 꽃보다 할배. 정말 꽃할배. 예. 인생의 멘토, 젊은 대의 멘토가 되고 예. 여유의 어떤 느림의 미학을 끌어줄 수 있는 예. 그런 분이 된다. 자, 앞으로 이런 노장이라고 했죠. 노장의 등장 또 활발한 활동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시장에서도 상당한 영역을 키워가고 예. 또 문학, 또 방송, 영화 이런 쪽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열렸다 이미 열려져 있다 이미 이렇게 시작됐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먼저 새로운 그런 영역들과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포지셔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꼰대 위치로 가지 말고. 본인 위치들이 그렇죠. 꼰대 위치하지 말고. 꼰대로 가지 네. 말고 나는 꽃할배로 가야 됩니다. 네. 원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놓아야 네.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를 네. 해봐야 될 때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정확하게 그걸 구분하게 된다면 네. 아마도 꽃할배로서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행복한 노년이 선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속어 저희가 꼰대란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제 표현을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 사실 그러니까 자기만을 강조하거나 자기의 고집 이런 아집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으면서 그런 느림의 미학 또 젊은 층을 끌어주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꽃같이 아름다운 노년 정말 노장 그런 면에서의 꽃보다 할배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네. 끝으로 앞으로 이 꽃보다 할배 같은 분들이 많이 대한민국에 많아질 수 있으려면은 어떤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회적으로. 우선 나영석 PD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나영석 PD는 트렌드를 굉장히 앞서가면서 새로운 공간들을 갖다 열어주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 가능성들은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자본도 투자돼야 되잖아요. 그걸 믿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시스템을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프라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더라도 내가 원로가 되고 싶더라도 그런 자기의 그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고 보고요. 우선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가능성들과 인프라들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테고 개인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 스스로가 원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수 문화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탈이었는데요. 5385님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네요.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불법 보조금을 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탈만은 이동전화 불법 보조금,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끄덕없는 불법 보조금 행위 하루빨리 근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29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박봉선, 김윤범,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해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